올해 1분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분기 단위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 정류장 등 1,950곳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2년 연속 세계 2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효율성은 한 단계 높아졌지만 경제 성과는 두 단계, 정부 효율성은 세 단계 내려갔습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와 관련해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 압수한 서버 열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원 의원의 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는 불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2억 7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 22억 9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전분기에 비하면 5.2% 늘었습니다. 카드 한 장당 사용 금액은 464달러로 지난 분기보다 11달러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현금을 사용했거나 한 사람이 복수의 카드를 쓸 수도 있어 카드 사용 금액만으로 1인당 정확한 사용 규모를 알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 수도 489만 7천 장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3%, 전분기보다는 약 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말 잠시 줄었던 내국인 출국자가 다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내국인 출국자는 337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11% 늘었습니다. 카드 종류별 국외 사용 비중은 신용카드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체크카드, 직불카드 순이었는데 모두 전분기보다 사용액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비거주자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10억 9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9%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등의 요인으로 내국인 출국자가 늘어나면 반대로 외국인 입국자는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2년 연속 세계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김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B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조사 대상 59개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쟁력 1위는 홍콩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8위에서 6위로 2계단 상승했고 G20 국가 중에서는 7위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는 지난해보다 각각 2계단과 3계단 하락한 27위와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차량 사고 등으로 견인차를 이용할 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상담 1,033건 가운데 견인 요금 과다 청구가 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온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수입 쇠고기 원산지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7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5개소 등 14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1시간에 갈 수 있는 고속철도 공사가 착공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일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정수입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로 국제 증시와 유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한 때 6.67%까지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최고치로 유로존 가입 이후 가장 높았던 6.7%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스페인이 부실 은행들을 구제할 돈이 없어 위기에 빠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심리적 지지선인 7%를 넘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 구제 금융 신청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very other country that's seen yields go over 7% has had to ask for official assistance. 이탈리아는 목표했던 국채를 다 팔지 못했고 그리스에선 구제 금융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경기 체감 지수는 2년 반, 미국 주택 매매 지수는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지표 악화도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주요 증시는 2% 안팎, 미국 뉴욕 증시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경기 부진 우려로 국제 유가도 3% 넘게 급락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 정류장 등 1,950곳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950곳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등의 야간 단속도 실시합니다. 앞으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튼 채 영업하는 상점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을 튼 상점과 건물 등에 대해 다음 달 11일부터 경고장을 발부하고 7월 1일부터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며 여름철이 끝나는 9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중금속이 포함된 물수건을 유통하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서 물수건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연간 3만 2천 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46살 이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또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납과 구리 등의 중금속이 포함된 물수건을 수도권 식당 600여 곳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유로존 불안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증권 김지윤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39포인트 하락한 1843.47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2.32포인트 오른 471.94로 끝났습니다. 스페인 우려와 미국 주택 지표의 부진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유로존 불안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이틀 연속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지만 개인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를 늘렸고 장 막판 낙폭은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1840선에서 약보합세로 끝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과 음식료, 의약품 업종은 상승한 반면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건설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기아차가 2% 넘게 상승했고 현대차도 오르며 지수 낙폭을 줄이는 데 힘을 더했습니다. 삼성생명도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며 올랐고 하락장 속에서도 KTNG와 NHN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모비스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의원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에 자격심사 청구를 공동으로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자격심사를 시사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경하를 드린다며 이제 실천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국회 도서관에서 당내 패권주의와 비민주성 청산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와 관련해 당원 명부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서버 열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압수 서버 3개 가운데 1개에 대한 열람 작업으로 검찰은 선거인 명부와 당원 명부, 투개표 기록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공안 수사에 대한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관계자를 불러 열람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서 핵 보유국을 명기한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선언을 통해 약속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매 의혹과 관련해 최근 4월 동안 소환 조사한 재미교포 경연희 씨로부터 2009년 1월쯤 정연 씨로부터 환치기 방식으로 100만 달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 주 안에 정연 씨에게 소환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연 씨가 지난 3월 셋째 아이를 출산해 소환이 어려울 경우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여성 시의원이 법정 다툼 끝에 의원직에서 제명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 2부는 절도 혐의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용인시의회 61살 한은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됐고 시의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7 단독 조중래 판사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던 김모 씨 등 4명이 브래지어 탈의 요구로 수치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남 시내 방범용 CCTV의 설치 대수가 도내에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에 대응하는 데 CCTV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성남 아름방송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수정중원 분당경찰서로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8만 5천여 건, 2010년과 비교해 3만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만 명당 신고 건수는 1,800여 건, 다른 시군에 비해 300건을 웃돕니다. 1년간 절도 발생 건수는 모두 4,900여 건, 만 명당 약 50건의 절도가 발생했고 역시 다른 시군보다 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치안을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설치 예정인 CCTV까지 합하면 성남에는 1,300여 대의 CCTV가 설치됩니다. 만 명당 13대 정도인 성남의 CCTV는 다른 시군보다 20대 정도 가까이 부족합니다. 발생 시간 전후대로 CCTV 영상 분석해서 검거한 적이 있고 점점 더 이 CCTV의 설치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리에 함께한 시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를 심리를 자극하지 않고 예방하는데 우리가 시에서도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치안 간담회. 경찰은 성남의 치안 개선을 위해 성남시와 시의회, 시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ABN 뉴스 김태용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15도로 오늘보다 낮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편, 평생 지켜줄 거라 믿었던 부모. 그러나 가정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한화 무배당 100세 가족 행복 플랜,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랭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20세부터 65세까지 나이 상관없이 남자는 월 19,500원, 여자는 월 10,000원이면 일반 상해 사망 시 유족연금을 1년에 3천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해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는다면 1년에 3천만 원씩 10년간 지급해드리는 일반 상해 유족연금 외에도 1억을 일시불로 더 보장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고객 1,000원, 고급 정품 HD 선글라스와 랭쿨 토시까지 2가지 제품을 다 무료 배송. 상담만 받아도 무료.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80-784-0000 이상으로 OBS 경제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